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양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김양희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장소는 바로 고시원입니다. 실제로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신 적이 있고, 고시원에서 보면 안 될 것을 보시기도 하셨고, 또 중요한 거는 사람이 또 무서운 이야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김양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 자체가 고시원에 사신 적이 있다고 해요. 맞나요? 네네. 제가 고시 공부를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예. 그때 포함해서 한 3, 4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워낙 제가 집값이 좀 싸다 보니까 그 동네가 고시 공부를 그만하고 복학했을 때도 한 1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그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겪은 일 중에는 탑 3, 5 안에는 드는 일 같아요, 개인적으로. 오, 그래요. 네, 그러면 바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제가 고시 공부하던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범죄 관련 이야기 하나, 그리고 우리 종님들 좋아하시는 귀신 관련 이야기를 굵은 것만 뽑아서 2개 정도 해드리려고 해요. 예. 네, 일단 가볍게 범죄 관련된 걸 이야기를 드리면, 고시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활이 굉장히 단조로워요. 저희가 아침에 9시에 학원 수업을 하면 보통 한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학원을 오픈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자리를 맡으려고 한 7시 반? 한 그때부터 학원 문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요, 저희가. 그 전날에 배웠던 것도 보고, 그러면서 문이 열리면 자리를 맡고 밥을 먹고 와서 9시부터 수업을 듣고 12시에 수업이 마치면 고시식당 가서 또 밥을 먹고 또 이제 독서실 가서 공부하다가 한 4, 5시 되면 운동하러 가고, 운동 마치고 밥 먹고 또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집에 가서 자고 이런 생활인데, 어느 날은 밥을 먹고 독서실에 가는데 생판 처음 모르는 남자예요. 저랑 같이 공부하는 분도 아니고 아마 같은 공부를 했으면 제가 봤을 텐데 그러진 않아서 진짜 낯선 거예요, 그분이 저는. 예. 그래서 누구지? 이러고 있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캔커피를 주면서 어제 왜 다른 길로 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뭐지? 얘는? 이러는데 갈등을 막 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매몰차게 하면 내가 TV에서 보던 것처럼 갑자기 확 그래버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과, 예. 친절하게 하면 오해를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날에 진짜 책 사러 간다고 다른 길로 갔었거든요, 밥 먹고. 예. 그래서 어제 좀 들렸다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그냥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저 스터디 있어가지고 빨리 가봐야 돼요. 이러고 나왔어요, 제가. 예. 네, 그러고 나왔는데 다른 날은 독서실에 밥을 먹고 왔더니 초콜릿이 있는 거예요. 예. 난 총무 오빠가 준 줄 알았어요, 독서실에. 근데 그게 아니라 쪽지가 하나 있길래 자기 몇 번 자리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갔죠. 그 사람이 궁금해서 간 게 아니라 내 자리를 알고 있는 게 기분이 나빠서 예. 따지려고 갔는데, 저희가 독서실 번호랑 신발장 번호가 동일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 신발을 다 열어본 거예요, 걔가. 제가 신는 신발을 봐서. 그래서 자리를 찾아가지고 끌러 갖다 준 거죠, 얘가. 진짜 너무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언니 오빠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냥 자기네들이 있는 독서실로 옮겨라. 확실히 좀 아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니까 마음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고시원 복도가 이렇게 계단을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틀면 바로 복도가 있고 문이 양쪽으로 있는 쪽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은 점심 먹고 뭐 좀 가지러 갔다가 예. 제 짐을 놔두고 문을 여는데 그 남자가 그 계단에 어슬렁거린 걸 제가 본 거예요. 예. 집까지 따라온 거죠, 얘가 이제. 그래서 문을 진짜 소리 안 나게 닫고 언니 오빠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나 좀 데리러 와달라고. 그래서 그날도 겨우 독서실에 책을 가지러 갔죠. 거기서 공부를 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마음 편하게 다니지를 못해요. 그냥 어디 나갈 때 그냥 진짜 죄인처럼 숨어 다니는 사람처럼 자꾸 주변 신경도 쓰이고 와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집에서 공부를 하려고 밤에 다니면 자꾸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책을 놔두고 온 거예요. 독서실에서. 예. 그래서 가지러 가는데 걔가 집 앞에 있더라고요. 근데 걔가 나한테 왜 피하는지를 묻길래 좀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공부하러 온 거고 마음에 없다. 본인께서도 공부하러 들어오신 거니까 거기에 집중을 좀 더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가 커터칼을 꺼내더라고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뭐 헤어지면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죄송해요. 제 팔목 딱 잡고 제 팔을 그은 거예요. 네? 어떻게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게 지금 엄청 트라우마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 자체가. 준비할 때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말을 딱 꺼내니까 그때 생각이 확 나시겠죠, 지금. 진짜 괜찮아진 지 꽤 오래됐거든요. 9년 정도 돼서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이래서 사람이 더 무서운 거야, 귀신보다.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서운데 그때는 아픈 것도 몰랐어요. 그냥 뭐지 얘는? 이러다가 얘를 진짜 있는 힘껏 밀어버리고 독서실로 뛰었어요. 거기가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가서 오빠들 언니들이랑 응급실 가서 치료받고 다행히 제가 그때 수업 듣던 선생님 한 분이 전직이 형사셔가지고 그분 도움을 좀 받았어요. 저는 물론 그때가 스토커 법이 활성화돼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남녀 치정 이 정도로 돼 있었기 때문에 걔가 뭐 어떤 처벌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받았으면 저한테 뭐가 왔겠죠, 연락이. 그렇죠. 근데 경찰서 간 게 다였으니까 그냥 걔가 각서 쓰고 뭐 이런 걸로 끝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그 사람? 더 무서운 건 너무나 일반인이에요. 범죄자들이 범죄자의 꼬리표를 달고 다니지는 않는 거죠. 머리 뒤에 나는 범죄자 이렇게 써두고 다니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칼도 하고 이랬으니까 수상해 이렇게 스토커가 아니라 그렇게 갈 수 있기도 한데 이걸 진행하는 동안 이분을 또 난 또 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법의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게 피해자로서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계속해서 떠올려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해코지도 무섭죠. 이렇게 해봤자 얘는 아마 처음이라 치면 벌금 나오면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러면 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들어간다고 하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소, 고발, 진정 뭐든 다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으니까 이 이후로 오빠들이 집 이런 동선 따라서 저 먼저 데려다주고 같이 하는 언니 데려다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사실 이 동네에서 2일뿐만이 아니었어요. 비슷한 식으로 이사한 집에도 막 문 두드린 애들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독서실을 그 이후로는 좀 안 썼던 것 같아요. 집에서 공부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사람이 좀 더 무서웠던 이야기 이런 문제 이렇게 좀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게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이게 힘들었을까요? 시간 지나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시험 막바지에는 아예 집에 내려가서 있었어요. 그게 무서웠거든요. 지나가다가 마주칠까봐. 나는 지금 내 거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그냥 엄마 아빠 품에 가서 그렇게 시험 마무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뭐 좋아하는 감정이야 잘못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미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그 고시하는 공간이 뭔가 몰입하고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그 단조로운 삶에서 누군가를 봤을 때 거기에 과하게 몰입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귀신이라는 존재도 여기에서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거는 제가 자잘한 것들은 좀 빼고 굵은 것만 진짜 기억에 남는 거.
그거 2가지 정도, 시간에 따라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이 이 일 겪은 이 집에 살 때의 일이에요. 여기에 제가 살던 3층에 2명에서 3명? 예. 많아야 4명? 이게 공부하기 서로 바쁘다 보니까 누가 어디에 살고 이렇게 지금 아파트 살아도 이웃 모르는 것처럼 그냥 다 각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잘 몰라요, 옆에 누가 사는지는. 거기다가 고시원을 살아보신 기종님들이나 뭐 아시겠지만 이게 보증금 체제가 아닌 곳도 되게 많아요. 예. 그냥 월로 10만 원, 한 15만 원 이렇게 주고 한 달 간다고 하면 그뿐이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유동 인구가 좀 많다 보니까 누가 사는 게 관심이 없죠. 올해 좀 한 달, 2달 같이 있다 보면 저 방에 누구 이 정도인데, 그 당시에는 한 일주일에 1-2번 세면실에서 인사하는 약간 그런 언니였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이제 그런 분이 계셨는데, 하루는 제가 밤에 공부를 하고 10시, 11시 이렇게 귀가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집이었으니까 계단을 올라와서 오른쪽을 보면 복도가 펼쳐지고 제 방을 가야 되는데, 복도 한중간에 검은 형체가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게 잘못 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가로등 불빛이 있었거든요. 원래 항상 중간 복도에 불이 켜져 있는데 그날 꺼져 있었어요. 예. 그래서 실루엣처럼 보이는데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다리를 한쪽으로 포개고 엄마 다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서 양팔은 쭉 늘어뜨리고 얼굴이 한쪽 어깨에 이렇게 누운 형태, 뭔가 축 처진 느낌이었어요. 이게 저건 뭘까? 이러다가 제가 입구에서 불을 켰어요. 예. 근데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불을 켜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 방을 가려면 그걸 지나야 돼요. 그래서 그냥 불을 끄고 독서실 여자 휴게실로 가버렸어요, 저는 그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걸 딱 지나가면 잡을 것 같아, 옆에서 막. 심지어 불을 켰는데도 안 없어진다는 게 내가 잘못 본 거라고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그러고 있다가 다음날에는 그냥 독서실에서 바로 학원 갔어요, 저는. 그리고 다음날 수업 마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왔죠. 일단 집에는 가야 되니까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날은. 불도 켜져 있고. 그래서 그게 뭐든지 간에 다행이다, 내가 잘못 봤나 보다, 이래서 이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1-2시간 공부하고 자야겠다 이래서 좀 씻고 와서 좀 앉는데 막 진짜 마음 편했는지 약간 흥얼거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딱 나왔던 게 그 마이웨이라는 노래를 나오더라고요, 입에서 흥얼흥얼. 그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날. 공부를 하고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려고 집에,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 이후로 어떤 날은 그냥 아예 확 내려가 버리고 뜬금없이 평일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청국장 냄새? 간장 냄새? 이런 게 나길래 주인 아줌마가 좀 되게 친절하셨는데 아저씨가 되게 이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그거 드시나 보다 하고 내려갔다가 한 2주 뒤에 제가 다시 올라왔어요. 예. 와서 짐을 풀고 월세 드리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날도 간장 삭히는 냄새? 뭐 그런 게 나길래 이 아줌마가 저기서 매주 드시나? 이 생각도 한 거죠, 제가. 원래 좋아하시니까 또 드시나 보다 이랬는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밥 먹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저한테 되게 친절하셨어요. 어린 학생이 이렇게 와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 먹고 내일 학원 가야 되니까 월요일이라서 가는데 신발 신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이게. 예. 왜냐하면 오늘 아주머니 댁 반찬은 김치찌개였거든요. 그리고 집에 딱히 매주 냄새나 그런 것도 안 나요. 근데 그때부터 막 신발 신는데 손이 떨리는 거예요. 막 뭔가 되게 이상한 기분? 심장 떨리고 막 도저히 혼자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줌마, 최근에 청국장 같은 거 드신 적 없냐? 한 달은 먹은 적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저 2층 그런 냄새 좀 나는데 같이 가달라고. 고시원을 하시니까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거죠. 오. 그래서 같이 내려갔는데 근데 그 층에는 제 맞은편에 왼쪽 집이랑 저밖에 없대요. 예. 근데 그 집을 똑똑했는데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인기척이. 근데 불은 켜져 있어요. 예. 아저씨가 아가씨 문 열어요 하고 이렇게 안 잠겨 있더라고요. 그게 예. 여는데 그때 전 처음으로 딱 봤어요. 극단적인 선택한 그- 사람을 네. 매달려 계시는 그건가요? 아니에요. 매달려 있지 않았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앰뷸런스 같은 거 오고 예. 그 어머니 모시고 하는데 저희 주인집 아주머니가 학생 이런 거 보지 말고 우리가 얘기하면 되니까 올라가 있으라고 예. 집에 가 있으라고 하는데 이제 지나서 올라갔는데 그게 지금도 사진처럼 찍혀서 기억이 나는 그 모습이 아마 날카로운 걸 이용하신 것 같아요. 예. 좀 이게 흥건하더라고요. 그러고 축 처져 있는데 그 너무 마음이 그랬던 게 청테이프 있죠. 저희 이사할 때 쓰는 그런 테이프 예. 바닥에 미안해를 딱 적어놓은 거예요. 이분이. 유서 대신에. 그런 것 같아요. 오. 제가 뭐 그분이 유서가 있다 한들 뭐 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뭐 딱히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랬을 때 그것까지만 딱 봤어요. 보지 말고 올라가라 해서 더는 못 봤는데 날씨는 좀 쌀쌀해서 그래도 이미 부패는 진행이 좀 됐더라고요. 아무래도. 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냄새를 맡은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고도 그분의 어머니는 그걸 그대로 껴안고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아이고, 예. 운구차 오고 이송되고 나서도 바로 청소를 안 하더라고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장례 치르고 와서 유족이 정리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층에는 저랑 그분밖에 안 살았는데 제가 그 방에 잘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머니가 청소할 때까지는 집에 같이 있자고 그렇게 해주셔서 저는 아줌마 댁에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일이 있었던 날 밤에 꿈에 아줌마 집에 누가 띵동 이렇게 하는데 꿈이었어요. 이건 아무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본 거죠. 근데 밖에 까맣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섰는데 또 띵동 해요. 또 보니까 또 밤에요. 뭐지? 그리고 끌려고 하는 순간에 미안해요. 고마워. 미안해요. 고마워. 요것만 계속 들려요. 오, 예. 근데 그게 무섭지가 않고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저는. 그분이구나. 그거 아니고서는 그럴 분이 없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와서. 자기 발견해줘서 고맙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런 모습 보기 위해서 미안하고 발견해줘서 고맙고 막 제가 집에 내려가기 전에 이미 약간의 그 향을 맡고 갔으니까 예. 최소 2주는 됐다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보통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신 부인들은 장례 기간이 길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이틀 뒤인가 그 어머니가 청소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오셔서 또 실신을 하셨어요, 그분이. 네. 근데 어디에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방 쓰시라고 그냥 눕혀두셔도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불 좀 깔아드리고 했는데 부패가 진행이 되면 들어도 온전히 들리는 게 아니라 표피라던가 이게 좀 떨어지나 봐요. 머리카락이라던가. 근데 이분이 한 손에는 머리카락 같은 그걸 짚고 한 손에는 그 여자분의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기절해 계신데 그거를 놓지도 못하시더라고요. 기절한 상황에도 우시면서 그 실신한 상황에서도. 근데 다시 깨어나시길래 물 좀 이렇게 드리고 하는데 또 그렇게 오세요, 이분이. 그럼요. 자식 잃은 참. 부모 마음이란. 그러니까 우리 딸은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갔을까 하시는데 막 계속 폰을 만지작 그러시다가 폰을 이렇게 좀 우리 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게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는데 네네. 폰에 나오는 그 소리가 마이웨이 그 노래 소리인 거예요. 예. 이걸 들으면서 가셨다고. 최초 발견 때
미안해 그걸 적어놓고 쓰러지셨고 이어폰을 꽂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시간 지나서는 아마 폰이 꺼졌겠죠. 그렇겠죠. 배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도 무의식 중에 누가 흥얼거리면 그거 계속 따라 부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지 아니면 진짜 우연의 일처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정리도 하고 해야 되니까 밖에 나와서 하단 쪽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예. 했는데 이제 유품을 챙겨서 나오시는데 박스가 2개더라고요. 뭐 보는데 그냥 막 착잡하고 막 마음도 복잡하고 허무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집에 갔다 오는 그 2주 동안 뭐 공부도 하고 엄마도 만나고 했는데 이분은 그 층에서 혼자 계시면서 그 시간이 멈췄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이 언니는 언제 좀 시간이 멈췄을까? 뭐가 그렇게 미안해서 그런 말 남겼을까? 뭐가 힘들었는지 내가 알 수는 없어도 그 고통의 시간도 좀 지워졌으면 좋겠다.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사실 부침성도 진짜 좋거든요. 그냥 내가 대학에서 하던 것처럼 이 언니한테 말 한마디 붙였으면 이런 일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이고, 김양희님이 잘못이 아니에요. 보내고 나서 후회인 거죠. 미안하? 이게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또 말씀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또 감정이 올라오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 네, 괜찮습니다. 아유, 참. 그러고 나서 이 집을 나오게 됩니다. 아, 진짜. 충격적인 사건도 분명히 고시원에서 있었고, 그리고 귀신을 네. 목격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네요, 이렇게. 사실은 저는 무서움보다는 그 당시에는 슬픈 감정이 훨씬 컸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남들이 겪기 힘든 일들을 겪으신 거잖아요. 근데 김양희님께서는 남들도 이런 일도 다 한두 번씩은 겪겠지 이런 생각도 하셨겠어요. 이번 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형체를 본다거나 이런 건 전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이게 참 할 때도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전 헛것 본다고 생각해요. 이 말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왜냐하면 한 번쯤은 다 본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평생 못 보신 분들도 있다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보시는 분들 보면 영가분의 감정을 탄다고 하죠. 네, 그게 맞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영가를 만났는데 이 영가가 당연히 무서워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귀신을 봤으면. 근데 맞아요. 저건 무섭지도 않고 정말 또 슬프다. 막 이런 느낌. 그게 이제 그 감정을 탄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적도 그런 많으신가요? 실제로? 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약간 그냥 장난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감정이 느껴지진 않아요. 네네. 저는. 네, 그렇긴 하지만 이번 것 같은 일이나 혹은 좀 강하다, 무섭다 이런 애들 봤을 땐 제가 놀린다는 감정도 좀 느끼고 근데 저는 화난 감정보다는 슬픈 감정이 확실히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화난 감정보다는 슬픈 감정을 훨씬 더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저 거의 막 눈물도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제 슬픈 감정을 타시니까 영가가 어떻게 죽었고 뭐 이런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그쵸. 그 영가를 위로해 주라는 능력인 건가 싶기도 하고 왜 감정을 타게끔 하는 건지 또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그게 더 가까울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돌아가셔서도 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건 진짜 슬픈 일이잖아요. 가지도 그렇죠. 못하고. 근데 그 모든 이가 그걸 알아주지는 못하니까 그거를 좀 느끼게 함으로써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다른 거를 하나를 더 있기는 한데 탑5에 드는 그 얘기입니다. 고시원 구조는 사실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이 앞에 이야기까지가 제가 고시 생활 하던 때 2년 동안 있었던 일이고 남은 이야기 요거는 복학하고서 이 동네가 집값이 싸다 보니까 한동안 계속 거주를 했던 그 시기의 일인데
앞이랑 그 계단 올라가서 복도 있고 요건 똑같지만 달라진 부분, 좀 더 필요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여러분 이제 방문 열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기준으로 그 시각으로 제 방을 설명을 드릴게요. 저의 방을 딱 열면 바로 앞에 책상이 있어요. 책상 위에 네모난 창이 하나가 있어요. 고시생의 사치죠. 창문 있는 방. 좀 비싸요. 5만 원에서 10만 원. 이제 책꽂이가 오른쪽으로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초등학생들 그런 책꽂이인데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농이 있었어요. 농이 있고 책상 방향에서 창문이 있는 데서 그 출입문 쪽을 딱 돌면 책상 바로 맞은편으로 문이 있었고요. 그 오른쪽으로 다이아몬드 표시 옷걸이 같은 거 있죠. 3개 이렇게 있는 알죠. 예. 벽에 거는 거. 그게 있고 그 위로 이제 문 위랑 그 옷걸이 위쪽으로 해서 복도 쪽으로 창이 나 있었어요. 그런 곳에 제가 살았는데 거기다가 방에 가로로 가로질러서 빨랫줄 같은 거 하나 있고 근데 처음에는 지낼만 했어요. 예. 딱 2개 빼고. 이게 맨날 옆방에서 밤 12시 좀 넘으면 쿵 하고 벽을 치는 거예요, 계속. 아유, 방음이 네. 안 되긴 하지, 고시원이. 예. 그니까요. 저는 고시원에 있다 보면 옆에서 빵빵빵 치고 이럴 때 있거든요. 시끄럽다고. 네네. 근데 나는 그렇게 시끄럽게 한 적도 없는데 이 사람 예민하세요. 기본적으로 고시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만 오시락거려도 독서실에 포스트잇 붙고 이러거든요. 조용히. 예. 숨도 못 쉬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뭐 이해는 하는데 뭐 내가 시끄러웠는가 보다. 그렇다고 이분이 저한테 안갚음을 한다거나 네. 뭐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최대한 조용히 해드리자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 또 하나 그 2가지 중에 불편한 거 하나는 가끔 뒤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우리 방 안은 아닌데 그 복도 쪽에서 인기척 있잖아요. 그게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저는. 근데 항상은 아니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이 2개 빼고는 일단 고시 공부 이제 안 하니까 살만했죠. 저는. 이 당시 제가 가외 알바를 했어서 잠 깰 겸 공부하다가 양치하고 세수하러 갔어요. 예. 저희 세면실이 길다란 직사각형 형태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문 열고 왼쪽으로 돌았을 때 기준으로 왼쪽 벽에 그 샤워 부스가 있고 오른쪽에 세면대가 길게 있고 그러고 그 사이에 세탁기가 있었어요. 네, 딱 그 상태였는데 이 세탁기가 약간 샤워 부스 쪽으로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세면대랑 세탁기 사이에 공간이 좀 더 생기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어떤 애가 그 뒤에는 공간도 없는데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오? 그 벽 뒤에는 공간이 없는데 얼굴만 보이니까 예. 싶은 거죠. 이게 뭐지? 근데 얘가 이제 고개만이 아니라 어깨를 왼쪽 귀에 붙이듯이 이렇게 기울여서 있었거든요. 저를 딱 보면서. 기괴하다. 진짜 얘는 제가 몇 안 되는 얼굴 기억나는 여자 귀신 연가 중에 진짜 한 명인 것 같아. 예. 근데 이 애가 눈이 흰자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까만 눈동자만 엄청 큰데 있기는 한데 눈동자가 진짜 빠질 것 같은 검정색? 예. 진짜 정확히 말하면 잡아먹힐 것 같아요. 그 눈을 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갈 것 같아. 좋은 뜻이 아니에요. 예. 이거 세다. 진짜 그거였어요. 얘 나쁜 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 눈이랑 입에서 검정색 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아니에요. 그냥 쏟아져요, 물이. 근데 거기를 다시 검정색 물감이 채워지는 기분? 제 뒤도 안 돌아보고 방으로 그냥 와버렸어. 예. 그거 누워버렸거든요. 진짜 궁금하고 눈 떠보고 싶은데 무섭잖아요. 내가 눈치챘다는 걸 알고 이 방까지 찾아올까봐. 그러니까, 예. 그래서 눈 안 뜨고 어떻게 겨우 잠들었어요, 이날은. 근데 그날 밤 결국 가위를 눌리게 됐어요, 제가. 예. 이게 장롱 쪽에 창문이 있으니까 제가 그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데 가위 눌리기 전에 그 전조가 좀 있잖아요. 이명이나 뭐 좀 그런 거. 근데 저는 보통 가위가 눌리면
한 번이 아니라 최소 3-4번 울리거든요. 깼다가 다시, 깼다가 다시, 깼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데, 그날도 가히 느낌을 아니까 좀 풀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대신 눈만 이렇게 좀 떠지는데, 진짜 센 노란 원피스 입은 여자가 빨랫줄에 걸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허리 부분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빨랫줄에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예. 흔들흔들 빨래 바람 휘날리듯이 왔다 갔다 이러고 있어. 아, 정말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가히 깬 것도 아닌데 이게 기절인가? 그대로 그냥 잠들었나? 일어나니까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여기 사는 동안 저는 기가 다 빨린 것 같거든요. 매일 아침 쓰러졌어요, 제가. 근데 문 열고 씻으러 나가야지. 그런데 하고 거기까지만 기억나고 예. 사실 제가 깨어나면 다시 누워있어요. 한 2-3분? 계속 그런 식으로 기절을 하다가 제가 지금 키가 163인데 그때 39kg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38? 그러니까 내가 그냥 스트레스겠건 대학교 3학년, 4학년 됐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도 창문 앞에 그 책상에 앉아서 제가 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인기척이 드는 거예요. 저쪽 그 복도에서. 여성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사무실이나 책상에 이렇게 보면 태우는 손바닥만한 거울 같은 거 하나씩은 있으실 수 있거든요. 저는 오. 그게 있었는데 콤팩트 거울 꺼내 볼 수도 있지만 책상에 하나씩 놔뒀어요. 저는 네. 늘 예전에 직장 다닐 때도 그랬고. 어떻게 생기신 건 줄 아시죠? 그 밑에 액자처럼 약간 세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예. 예. 그걸 있는데 제가 그날은 무슨 용기였는지 뒤돌아볼 용기는 안 나고 거울을 들어서 뒤를 슬쩍 봤어요. 이렇게 비춰본 거죠. 우리 역시. 사이드미러 사이드 미러 보는 미러나. 거죠. 그렇지. 봤는데 진짜 후회했어요. 저 그날. 그 위에 창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발이 보이는 거예요. 창백하고 되게 좀 더러운 발? 예. 근데 그 발이 그 천장을 걷고 있어요. 근데 빨강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는 발,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저는. 빨강 매니큐어. 예. 그 발이 복도 천장을 걸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 오래되고 되게 갈라진 발톱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귀신 보고 눈물 날 것 같았던 적은 잘 없었거든요, 무서워서. 예. 이날은 진짜 눈물 날 것 같았어요. 이게 무서우니까 잡고 있는 연필에도 막 힘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근데 내가 소리 내면 눈치챌까봐 그게 무서워서 거울 보면서 내 머리 만지는 척? 혼자만의 혼신의 연기를 좀 했죠. 했는데 그날 밤 또 가위를 눌려요, 제가. 꼭 뭔가를 겪은 날은 가위를 눌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전히 그 노란 원피스 여자가 나타났는데 가위를 눌리다가 눈이 딱 떠지는 기분? 근데 그 여자가 빨랫줄에 널려 있는 게 아니라 제 몸이랑 평행되게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제 얼굴 위치에 얼굴이 있고 몸 위치에 몸이 있고 저랑 유체이탈한 것처럼 다 평행하게 떠 있는. 근데 그 여자가 눈이랑 입이 깜장색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얘가 걔구나 싶었던 거죠. 깨야 되는데 이러고 아침을 맞아요. 해가 창문 밖으로 좀 밝아지는 그게 느껴지면서 얘가 사라지더라고요. 이날 저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몇 시간을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진짜 얘는 날 언제 봤다고 나한테 이러지 싶더라고요, 진짜. 그러고 있는데 자꾸 이러니까 남동생이 걱정이 돼서 그 동네에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카페가 좀 시간이 그날 한가해서 사장님도 계속 중간에 손님 오시면 하다가 손님 가시면 같이 얘기도 하고 끼시다가 이랬어요. 근데 듣고 계시더니 예전에 그 남성 전용 고시원에서 여자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적이 있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듣기로는 그 여자가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그렇게 하셨대요. 아, 노란색 원피스 얘기 들으니까 야 그때 얘기 생각난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 사연이 어떻게 보면 흔한 사연이긴 한데 예. 사법고시 준비하는 그 여자친구였대요. 합격하고 나니까 헤어지자고. 그래서 이 여성이 그 남자가 쓰던 방에 가서 또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일부러 보라고. 네. 예. 근데 걔는 이미 나갔으니까 발견도 한참 늦어진 거죠. 첫 발견 그 모습이 노란 원피스 입고 벽에 머리를 기댄 채 약간 좀 기도하는 예. 그런 느낌이었대요. 벽 보고 이제 무릎 꿇고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그렇게 돌아가신 건 아니고 이제 위쪽에 줄을 해서 이렇게 매셨는데 오래되니까 부패하고 끊어지면서 그런 형태가 된 거죠. 무릎을 꿇어지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예.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듣기에는. 근데 저는 여성 전용이니까 아, 그 여자가 남자 찾아다니나 보다. 아, 동네 고시원 다 떠들고 다니는가 보다. 아, 내가 사는 데는 여자만 있는데 그냥 빨리 다른 데 가지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동생이 그걸 묻더라고. 거기 위치 어디예요? 이러는데 설명해 주는데 저희 집 근처인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우리 집 근처에 남성 고시터로 있는데 이 사장님이 하시는 말이 근데 그 고시원 주인 진짜 못됐다고. 그렇게 사고 나고 나니까 이름이랑 여성 전용으로 바꿔서 그대로 하고 있다고. 저 그 말 듣고 바로 집 뺐어요 그날. 소름 돋았어. 쫙 돋았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있었던 곳이 원래 그 남성 전용이었다는 거예요? 네. 추측하건대 제가 느끼기에는 남자 전용을 이름이랑 여성 전용으로 바꿔서 사건 터지니까 이렇게 바꾼 거죠. 꽤 옛날이니까 저는 몰랐던 거죠. 예. 노란 원피스는 확실히 그분이 맞는 것 같고 아마 추측해 보건데 옆방에서 맨날 들리는 쿵 그 소리가 그 여자분 부패하면서 그렇게 끈 끊어져서 쿵하는 그 소리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못 있겠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머리 그 벽에다가 쿵쿵 이렇게. 네. 어머. 그 소리지 않았나. 그러면 옆방이라는 소리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매일 또 같은 시간에. 발견이야 뭐 너무 늦어지니까 제가 뭐 특정할 수는 없으나 저는 늘 같은 시간에 그걸 들었어요. 12시에서 1시 사이. 알람 같았던 그 소리였거든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는 늘 같은 시간에 이러니까 약간 강박증 같은 게 생기시는 분이 있어요. 공부 오래 하다 보면. 힘드시니까 그런 건 줄 알고 아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딱 나오면서 보는데 그 옆방은 또 빈방이더라고요. 마음 먹었죠. 진짜 이 동네 난 뜬다 이제. 그러면서 저는 그 동네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노량진인가요? 신림입니다. 아, 신림. 아이고야. 네. 그 S대 옆에 있는 거기 고시촌이었습니다. 지금 거기서 듣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나 거긴데. 지금. 그 방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신 그 방일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12시에서 1시 사이에 옆방에서 계속 쿵쿵 소리가 난다던가, 꿈을 꿨는데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나타났다던가, 그러면 빨리 뜨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그곳입니다, 거기는. 김양희 님도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신 붕괴가 안 되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다행히 이분이 절 따라오지 않아서. 따라왔으면 저도 진짜 못 견딜 것 같아요. 다행히 뭐 경험은 해도 크게 막 물론 이렇게 놀래키는 것 자체가 해코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은 막 지독하게 뭐 그런 적은 없어서 그래도 뭐 살만하지 않았나 싶긴 해요. 그나마 우리 듣고 계신 귀족님들한테 위로의 말씀이 되자면 귀신이 없는 곳은 없는 것 같고 이제 김양희 님이 그렇죠. 거기 계셨으니까 귀신을 보시는 분이니까 이분은 그래서 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요. 네네 그런 거 그냥 같고요. 고시원이 노후에서 벌레 지나가는갑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김양희님 오늘 진짜 또 고생 많으셨고 오늘 또 울다가 웃다가 무서웠다가 여러 가지 감정을 이렇게 또 전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 겪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지금 이야기한 거는 진짜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쵸. 요거는 전 탑5? 이번 마지막 얘기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겪은 일 중에.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한번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늦은 네. 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김양희님께서는 자신이 보는 게 헛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게 헛것이라 생각했습니다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게 시작이었고 그 뒤로는 이분이 결혼식장에서 알바했을 때도 귀신 정말 많이 보셨다고 했던 또 그 이야기도 있고 오늘 또 세 번째 이야기로 고시원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진짜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남들한테 얘기해봤자 믿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얘기를 또 용기 내서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또 너무 감사한 것 같고 혹시라도 지금 김양희님 같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내가 이야기를 해봤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있으시면 용기 내셔서 여기 제보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김발성님께서 오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발성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일본에서 겪은 이야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돌비님. 오, 사랑해요. 혹시 역겨우세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네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김발성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어요. 용기 많이 내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뭔가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괴종시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괴종시계라고 하면 그 옛날에 우리가 많이 봤던 그 땅바닥부터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시계인가요? 자정이 되면은 뻐꾸기가 나오는 그 괴종시계입니다. 뻐꾸기 시계 오랜만이다. 그 시계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서 또 이제 일본에서 겪은 이야기까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기대십니다. 렛츠 기릿! 이번 이야기는 제가 7살 때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예. 지금 제가 25살이니까 정확히 18년 전인데요. 저희 가족이 서울 송파구 가락동 모 초등학교 근처에 흔히 말하는 빨간 벽돌집이라고 하죠. 그런 구주택에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예. 그게 반지하였는데요. 그런 집 같은 경우는 문이 약간 유리문인데 실루엣만 보이는 그런 불투명한 문 있잖아요. 알죠. 그런 문이었어요. 밖에서 창문을 열어도 저희 집이 보이고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가 살았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진짜 길거리는 햇빛이 비치면은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저희 집 쪽만 너무 음산한 거예요. 네. 진짜 누가 봐도 저기 좀 꺼림칙한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다가 그래도 다들 이웃 간의 정들은 많아가지고 서로 부모님들끼리 담소를 나누거나 자주 왕래를 했었죠. 네. 이런 거는 흔한 광경이긴 한데 저 또한 동네 친구들과 자주 놀러 다니고 이웃 어른들의 얼굴들을 다 알지는 못해도 지나다니면서 마주쳤겠죠. 네.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 당시에 맞벌이셨고 이제 형과 저는 집에 혼자 있는 일이 많아가지고 서로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지내다가 당시 7살이던 저한테 이웃의 보고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당시 7살이면은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유치원을 다니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히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바로 옆집에 이웃 할아버지가 멀리 떠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그게 무슨 뜻이지? 엄마, 그럼 할아버지는 다시 안 오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조금 죽음에 대한 개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사실 저는 이웃집 할아버지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어요. 네.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은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가지고 밖에 못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네. 물론 저도 그 집에 둘러가 본 적이 없고요. 네. 근데 어머니나 아버지께서는 종종 이웃집 할머니나
뭐 할아버지한테도 음식을 갖다 드리거나 뭐 자주 왕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다라는 거를 들어서 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식이 시작이 되고 이제 이웃집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의 물품을 정리하시면서 이거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봐야 생각만 나고 힘들겠지 하시면서 이웃들한테 물품을 나눠주셨다고 해요. 고인의 물품. 그 중에서 네네네. 예.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마침 저희 집에 싸구려 시계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던 참에 이야기를 듣고 괴종시계를 받아오신 거예요. 예. 근데 저도 주말에 친구들하고 놀고 집에 오니까 못 보던 괴종시계가 있었는데 너무 이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제 딴에는 너무 멋져 보였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오. 그냥 예. 저는 꿈을 꾸게 됐는데 네네. 꿈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눈이 슬며시 떠졌어요. 설거지 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 설거지를 하고 계시나? 해가지고 엄마야 하면서 입을 열었는데 살짝 고개를 빼보니까 웬 할아버지가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세요? 네네네. 예.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그러고 있길래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라고 말하니까 대답은 안 하시고 설거지하는 그 뒷모습 그 상태에서 고개만 제 쪽으로 돌려서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딱 하시는 말씀이 내 물건 못 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내 물건 근데 못 봤냐? 네, 자기 물건을 못 봤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서 모른다고 대답을 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바뀐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얼굴이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그 주변부터 물건을 다 집어 던지면서 물건 어디냐고 찾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때 불현듯 떠올랐는데 괴종시계를 저희가 받아왔잖아요. 설마 그 괴종시계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둘러보니까 그 시계 같은 건 없었어요. 네. 근데 어린 나이에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바로 장롱으로 뛰어가서 문을 닫았죠. 근데 쿠상탕탕 하는 소리도 들리고 막 어딨냐고 하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진짜 고개를 푹 숙이고 숨죽이면서 언제쯤 끝날까 이게 진짜 달달 떨면서 끝나기만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장롱문이 끼익 하고 열리는 거예요. 오. 거기서 저는 꿈을 깼어요. 예. 너무 무섭잖아요. 진짜 일어나니까 땀 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라도 마시자 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거기서 제가 진짜 너무 지금도 소름 돋는데 예. 저희 아버지가 새벽에 일을 나가시는데 갑자기 엄마 목소리도 같이 들리더라고요. 어머니가 지금 이웃 할아버지가 자기 물건 찾는데요. 꿈을 꿨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우리 당장 내일 시계 갖다 버리자. 아침에 시계 갖다 버리자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좀 태연한 표정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자라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 엄마, 어이구. 저는 그 당시 사실 비몽사몽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맞나 아닌지도 잘 모르고 다시 물을 마시고 잠에 들었어요. 예. 그리고 아침이 돼서 저희 집은 가족끼리 아침을 꼭 같이 먹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나가시니까 꼭 저희라도 셋이 같이 먹어야 되는 그런 룰을 정해서 있었는데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시고 저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네. 저희 형이 또 있거든요. 형이 식탁에 앉으면서 어제 이상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밤에. 와, 예. 그래서 엄마가 무슨 꿈이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꿈에 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름 끼쳤겠다, 진짜. 거기서 엄마랑 저랑 진짜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전 숟가락 들다가 멈추고 진짜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바로 전화를 거셔가지고 지금 우리 가족이 전부 다 똑같은 꿈을 꿨는데 이게 대수롭지 않은 거냐. 아버지한테 좀 역정을 내면서 화를 내셨어요. 네. 너무 태평하게 아버지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더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 시계를 가져온 날. 예. 그래가지고
나도 사실 똑같은 꿈을 꿨는데 그 자리에서 같은 꿈을 꿨다고 얘기하면은 네가 더 불안해하지 않겠냐 해서 진짜 태평하게 그냥 가셨던 거예요. 근데 사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둘이만 똑같은 꿈을 꿨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까지도 전부 다 똑같은 꿈을 꾼 거잖아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시고 지금 당장 그 시계는 가져온 박스에 넣어서 그 집 앞에 갖다 놓고 그 할아버지 장례식장 쪽으로 오라고 해서 저희가 가게 됐어요. 그 아버지는 전화 끊고 따로 오시고 저희 셋은 또 따로 가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 딱 들어가면은 영정사진이 보이잖아요. 네. 영정사진을 보는데 신발을 벗으려고 딱 보면서 고개만 살짝 들어서 봤는데 그 할아버지인 거예요. 동일인물. 네. 와. 제가 아무리 어렸을 때라도 이런 강렬한 기억은 제가 남아있거든요. 예.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건가 싶으면서 저는 당시에 신발을 벗다가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 굳었고 형도 입을 막고 있더라고요, 손으로. 오, 무섭지. 예. 형하고 저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예. 그 할아버지가 영정사진 그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죠.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렸는데 할머니께서 좀 후회를 하고 계셨다고 해요. 네. 할아버지께서 너무 소중하게 아끼던 물건들이었는데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다 나눠줬지?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후회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뭐 시계는 다시 돌려놨다 얘기를 하고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또 뭐 며칠이 지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웃들하고 왕래가 많다고 했잖아요. 뭐 네. 담소도 나누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웃들한테 하게 됐어요. 근데 이웃들도 아까 맨 처음에 물건들 할머니께서 나눠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받아오신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은 꿈을 꿔서 할머니한테 다 돌려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전부요? 네. 와.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때 이게 맞았냐면서 다시 교차 검증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썼는데 야.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이런 일을 겪으면 영혼, 혹시 뭐 귀신 이런 존재가 네. 있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네요. 네. 이번에 확실히 느꼈던 게 생전에 정말 너무 아끼던 물건은 그 혼이 깃들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발성님 혹시 형님이랑 아버님이 꿨던 꿈 내용은 들으셨나요? 같은 할아버지가 물건을 찾았다라고만 이야기를 들었고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사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똑같네요. 물건을 막 뒤지면서 찾았다는 건. 네, 맞습니다. 이야, 이 기세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일본을 가게 됐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18년도 5월 11일부터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당시 저는 일본어를 지금 수준의 5% 정도밖에 못했는데요. 진짜 간단한 대화하고 욕 정도. 욕은 사실 언어를 몰라도 알고 있잖아요. 거라 이러잖아요, 일본. 무슨 생각이었는지 일본어를 딱 공부를 하자마자 이거 혼자 여행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 바로 새벽 비행기를 끊어서 일정이 금요일날 일 끝나서 밤 비행기를 타서 새벽에 도착을 하면은 그 다음 주 화요일날 밤 비행기를 타고 오는 일정이었는데요. 네네. 당시 땡땡 항공이라는 도쿄 하네다 공항을 갈 수 있는 새벽 비행기가 있었어요. 네. 예정이 새벽 2시쯤에 공항에 도착을 해서 5km 정도 떨어진 캡슐 호텔에서 묵고 그다음에 도쿄 시내로 나가는 게 첫 번째 일정이었는데요. 네. 근데 이때부터 조금씩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지금 생각해도 많이 화가 나는데 예.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캡슐 호텔을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대부분 이 시간대에 오면 캡슐 호텔을 가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팟땡고 어플을 사용하던가 아니면은 진짜 있는 일본어 다 얘기해가지고 해도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이런저런 실랑이를 하다가 일단은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 기사분이 나지막히 혼잣말로 아니 어딘지도 모르는데 택시는 왜 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야? 예?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제가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일본어도 진짜 너무 못하는데 여기서 대처를 해봤자 나한테 불이익이겠다 싶어가지고 잠자코 그냥 가게 됐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착은 했어요. 근데 진짜 정말 웃긴 거는 그냥 길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모른다고 한 게 참 아니, 모르니까 택시를 타지. 그러니까 아니, 해외인데. 그래서 제가 캡슐 호텔에 묵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떤 중장년층 한국분을 만났어요. 네. 근데 그분 딸이 뭐 아빠 힐링 좀 하고 와 하고 일정을 다 짜서 보내줬는데 이게 새벽 비행기에 일정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막 엄청 화를 내고 계신 거예요. 네. 이게 힐링 여행이 아니라 지금 나 골탕 먹으려고 보낸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되게 서로 재밌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났는데 그 다음 날에 그분이 재밌었다고 여행 잘하라고 에너지바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기분 좋게 시작을 했어요. 이거죠? 통 큰 에너지바. 언제 어디서든 네, 맞습니다. 든든하게. 근데 다들 첫 해외여행 느낌 아시죠? 알죠? 정말 이게 모든 게 다 간판이 뭐 그 나라 언어고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조금 미친 짓을 해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전철을 타지 않고 걸어서 사람들이 사는 곳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아보자는 취지로 제가 배낭 하나 메고 무작정 걸었어요. 아마 지금 하라고 하면은 못할 거예요. 그 정도로 하루에 진짜 당시에 3만 보? 많으면 4만 보 정도를 걸었어요. 25km에 30km 정도를 걸어 다녔는데 또 그렇게 걸으니까 볼거리도 많고 그래서 제가 폰 카메라하고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동시에 들고 다니면서 예.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그냥 길 하나만 봐도 사실 너무 그냥 화본 거예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좀 그런 구간도 있고 뭐 좀 우중충한 구간도 있지만 되게 느낌이 좋아가지고 제가 사진을 많이 찍었었거든요. 네네. 폴라로이드 같은 경우는 소장용으로 하려고 2개를 동시에 들고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하라주쿠 보면은 타케시타 거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서 막 흑형 분들한테 잡혀서 강매도 당하고 좀 여권도 뺏길 뻔하고 좀 어이구. 가사다는 했는데요.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면서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첫 숙소는 신주쿠에 있는 혼숙 숙박집이었어요. 여기는 정말 무난하게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디즈니랜드도 갔다 와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 여행 오길 잘했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다음 숙소로 일정을 바꿔서 또 걷고 있었어요. 걷고 있었는데 도시 한가운데에 정말 어울리지 않게 절 같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대나무가 있고요. 대나무가 좀 빽빽하게 있고 절이 있길래 외국인 입장에서는 너무 신기하잖아요. 관광지인가?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요 사진에 있는 게 절인 거죠? 대나무도 있네요. 네네네.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절인지 어떤 곳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 제 느낌상 그 일본 테라라고 하는 절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우측편에 이상한 돌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홀렸던 것 같아요. 별로 찍고 싶은 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폰 카메라로 먼저 찍고 폴라로이드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상태에서 정말 홀린 것처럼 사진을 찍고 사진을 보고 있는데 누가 그 절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좀 두려웠어요. 이거 혼나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제가 도망을 갔거든요. 네. 도망을 가서 길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보면서 이 느낌 좋은데? 하면서 그거를 가방에다 넣었죠. 근데 그때부터 누가 계속 따라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 사진을 찍고 난 이후에
그래서 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고, 뭐 길이니까 사람이 있겠지, 이런 마인드로 이제 그냥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게 제가 걷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일정이 너무 힘들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신주쿠라는 역에서 우구이스단이라는 역까지 가야 됐기 때문에 거의 정반대편에 있거든요. 네. 이게 너무 거리가 멀어서 걸어서는 뭐 안 되겠고, 도중에 이제 열차를 탔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최대한 제가 구상했던 대로 걸어 다녔어요. 근데 도중에 제가 진짜 밥을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간단하게 라면이나 먹을까? 라는 생각으로 찾아왔는데 라면집이 없어서 네. 가정식집이 있었어요. 가정식집이 있었는데 보니까 회사원 분들이 주로 오는 곳인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이 네. 한 명도 없는 그런 약간 현지인들만 가는 자리에 앉았는데 1인 테이블석에는 사람이 꽉 차서 당시에 퇴근 시간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2인 테이블에 앉게 됐어요. 이제 제가 제 앞에 수저와 물을 따라 놓고 점원분을 불렀어요. 주문을 했는데 점원분이 계속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다리시지? 그래서 안 되는 일본어와 영어로 무슨 일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이쪽 분은 주문을 안 하시나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저도 네? 저 혼자인데요? 라고 하니까 제 쪽을 한번 보시고 다시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시더니 갑자기 흠칫하시는 거예요. 잘못 봤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때도 사실 잘못 보셨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야,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뭐 다시 배가 또 든든하게 찼으니까 기분 좋게 길을 돌아다니면서 또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근데 애땡, 비땡, 비 뭐 이런 데 보면은 호스트라고 하나요? 그 주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요. 네. 주의사항 같은 것도 알려주고, 근데 그분이 역 앞에 온 다음에 연락을 하면은 마중을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속도를 좀 높여서 빨리 가서 좀 일찍 쉴까? 라는 마인드로 가까운 전철역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진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예. 근데 뒤에서 제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좀 엇박자로 발자국 소리가 같이 들리는 거예요. 예. 저는 슬슬 어둑어둑해지고 있는데 남자지만 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도 아니긴 그래가지고- 하네요. 네네. 저녁이 될랑말랑하는 시점인데 예.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들리니까 사람이라는 게 뒤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네. 근데 거기서 진짜 갑자기 소름이 빡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엄청 빠른 걸음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곳까지 빠른 걸음으로 이제 갔어요. 네. 그래서 무작정 카페에 들어갔어요. 숨 좀 고르고 가자. 그래서 커피라도 좀 마시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카페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라고 했어요. 아메리카노 주세요라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이게 아메리카노가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아이스 코히더라고요. 코히. 네, 네.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아이스 커피 주세요라고 했더니 저분이 갑자기 또 소름 돋게 아이스 커피 2잔이요 맞으신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헐. 제가 깜짝 놀라서 일본어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예. 아니요 한 잔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냥 또 자리에 앉아서 숨을 이제 고르고 있었어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너무나도 여행이 즐겁고 걷는 것도 재밌고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자꾸 2명이라 그러네. 그러니까요. 오. 왜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는 왜 보이는 거지? 이거 몰래카메라인가 싶기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제가 조금씩 진짜 공포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숙소에 가야 되니까 네. 카페에서 나와서 이제 전철을 타고 우구이스단이라는 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분한테 연락을 해서 도착했습니다. 지금 저 기다리고 있으니까 와주세요라고 하니까 오렌지색 티에 청바지를 입으신 중년분이 오셔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다행히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안 보이는 듯 했는데 계속 뒤를 힐끔힐끔 쳐다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때는 길을 찾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숙소를 도착하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여기가 3층 전원주택이었거든요.
그래서 3층을 저를 통째로 빌려주시는 건데 제가 방에서 짐을 풀고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사용 방법, 화장실 뭐 환기 사용 방법이나 알려주시려고 직접 만드신 오렌지 주스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또 잔이 2개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드시는 줄 알았는데 저한테 한 잔 주시고 테이블에 한 잔 내려놓으시면서 친구분도 같이 드세요 이러면서 딱 내려놓으시는데 이게 너무 소름이 돋는 거 있죠, 이게. 오, 미쳤다. 예. 근데 거기서 제가 진짜 5월 중순쯤이면은 밤 되면 쌀쌀하잖아요. 땀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주인분한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물어봐야지. 예. 네, 번역기 어플도 사용하면서 친구라뇨? 저 여기 혼자 왔는데요. 이러니까 같이 오신 분 분명히 봤는데? 라고 하시면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또. 오. 나한테 왜 그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땀이 막 계속 흘러가지고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사실 지금 계속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 주인분께서 혹시 어디 갔다 왔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사실 유력하잖아요. 그렇죠. 도심 한가운데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절 비슷한 데를 다녀왔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혹시 뭘 가져왔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가져오진 않았고 제가 사진을 찍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사진 혹시 보여줄 수 있냐 라고 해가지고 폴라로이드 사진을 제가 드렸어요. 예. 폴라로이드 사진이 원래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들도 있고 땅도 있고 돌 같은 것들도 있고 배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배경을 제외한 비석들만 이렇게 좀 검은색 테두리가 생기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찍을 때 잘못 찍은 건지 변색이 된 건지 근데 주인분이 그걸 보시더니 도대체 이런 걸 왜 찍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그거 보면서 정말 거짓말일 정도로 이걸 왜 찍었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또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홀리듯이 찍었다. 그러니까 그 주인분께서 혹시 여기 지금 찍은 사진에 바위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읽을 수 있냐 물어보니까 전 모르죠. 한자를 모르는데. 그래서 자기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건 묘비에 쓰이는 비석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이구야, 예. 그 말을 듣고 내가 이걸 왜 찍었지 이 생각만 계속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한자가 묘할 때 일본어로는 하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주면서 사진 보여주니까 이런 걸 왜 찍냐고 미쳤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주인분께서 이런 거는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런 건 찍는 거 아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그걸 버렸어요. 그러니까 3층 그 쓰레기통 있잖아요. 거기다 네. 버렸어요. 그 뒤로 갑자기 심리적으로 마음 편안해져서 저도 이 씻고 자게 됐죠. 그때 처음으로 가위라는 걸 눌려봤는데 네. 저는 진짜 할아버지 그 꿈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가위를 눌리게 되는데요. 이게 침대를 약간 설명을 해드리면은 완전 평면이 아니라 어깨 쪽만 살짝 이렇게 들리는 그런 침대였거든요. 네. 조금 구조가 신기한데 눈이 팍 떠지는 거예요. 눈만 떠지고 아무것도 못 움직이겠어요. 그냥 눈알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문을 보고 있는데 문이 갑자기 끽 하면서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손잡이 부분 닿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뭐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고개도 못 움직이고 눈알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바닥을 보니까 엄청 긴 머리카락인데 어떤 사람이 뱀처럼 기어서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존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소리도 못 내겠고 제가 한 번 눈을 딱 감았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데 그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예. 저는 아까 바닥 쪽하고 문 쪽을 봤잖아요. 근데 없는데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이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천장을 살짝 봤는데 바닥이 아니라 천장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고 저는 꿈에서 깼어요. 진짜 땀범벅으로 꿈에서 깼는데 그때 딱 주인분께서 오렌지 주스하고 오신 분들 사진을 찍어주시더라고요. 예. 그런 이벤트 같은 것도 같이 해주시려고 들고 왔는데 제가 땀범벅에 있으니까 무슨 일이냐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드렸어요. 얘가 이런 일을 겪었다 지금. 했더니 이분은 많이 겪으시는 건지 되게 태연하게 나도 비슷한 꿈을 꿨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존재는 보이지 않고 오. 그 쓱쓱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이 낯선 일본까지 와서 내가 이런 걸 왜 겪어야 되나 이 생각만 계속 들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분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곧 있으면 돌아가긴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못 들어가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어제 그 사진 태우자 예. 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마당에서 태웠어요. 태우면서 사진을 보니까 그 검은색 테두리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묘비 하나를 딱 가리키면서 나머지는 다 검은색 테두리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분이 그걸 보시더니 이거 진짜 위험한 것 같다 하면서 라이터를 바로 태우셨거든요. 오, 소름 돋아. 근데 그 뒤로 제가 하룻밤을 거기서 더 묵었어요. 예. 근데 그때는 진짜 너무 편안하게 잘 잤고 이게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제가 너무 몸이 개운했거든요. 예?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대처를 빨리 잘했던 것 같긴 한데 그 뒤로는 제가 휴대폰에 남아있는 사진을 같이 찍었던 걸 까맣게 잊고 그 사진은 다 버렸겠지 하고 사진첩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이 딱 보인 거예요. 묘비. 네네네. 근데 다행히도 휴대폰에 있는 사진 갖고는 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네네네. 폴라로이드 사진은 어떤 묘비 하나만 가리키는 상태에서 나머지 전체가 비네팅 효과 검은색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아요. 어느 묘비였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중간에서 약간 왼쪽에 있는 이게 좀 설명이 어렵네요.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그 네네네. 무슨 부처님 같은 턱 깨고 있는 사진도 있고 네네네. 그 묘비의 주인이었던 것 같아 보니까. 그 생각까지는 못하셨어요? 네. 그냥 빨리 이걸 태워버려야겠다. 이거 너무 기분 나쁘다 이 생각만 들어가지고. 여기 어딘가인데 지금 딱 여기 어딘가 중간에서 완전 정 가운데에서 살짝 왼쪽쯤에 있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오, 소름 끼쳐. 사실 그 뒤로는 제가 또 이런 일은 겪은 적이 없어서 정말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꼭 제보를 하고 싶어서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혀 다른 일은 없었고요. 네, 그 뒤로는 제가 일본을 많이 갔었지만 그때는 이 여행에서 인연이 닿아가지고 여자친구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진을 찍거나 하루에 30km를 걷거나 뭐 이런 일은 못 해가지고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처음 이야기해 주시는데 레전드네 이거. 좀 괜찮았나요? 너무 소름 끼쳤어요. 두 개 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거. 와, 이거 사진까지 다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근데 이거 사진은 지우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오늘 이후로 지우겠습니다. 네, 어차피 제 방송에 박제가 됐으니까. 요거는 지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본 가서 여러분들 혹시나 절대 아까 보여드린 묘비 같은 건 절대 찍지 마세요. 괜히 따라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오늘 발성님께서 또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좋은 일들, 좋은 것만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진짜 소름 끼친다. 첫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 두 번째는 계속 같이 왔냐고 하면서 커피를 2잔을 시킬 거냐고 하는 등, 옆에 음식을 놔주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등, 이런 소름 끼치는 경우가 있네요. 그냥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아마 따라 붙었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해보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고, 일본에서는 여러분들 여행 가셨을 때는 이런 데는 그냥 뭐 가보실 수는 있겠지만 사진이라든지 어떤 물건을 가져오지 않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